저희 비뇨기과 의사는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안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빅병원 비뇨기과 민권식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섹스 칼럼니스트 윤수은입니다. 자, 케이스 하시죠. 네. 지난 3월 여자친구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유레아 플라즈마라는 성병에 걸렸다네요.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기 위해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보고 당장 검사를 받고 오라면서 날카롭게 쏘아붙이더군요. 저는 아무런 불편도 없었고 아픈 데도 없는데 물론 속으로는 작년 여름 회식 후 만취된 채 동료와 함께 이상한 곳을 갔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지만 끝까지 나는 다른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손에 비뇨기과에 끌려가기 전까지 일단 저는 자발적으로 회사 근처에 있는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상황 설명을 한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변 검사나 정액 검사 등을 예상했지만 상상과는 달리 항문을 통해 무언가를 채집해야 한다는 말에 기겁을 했고 잠시 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원 검사를 마친 후 저의 예상과는 달리 결국 여자친구한테 있던 성병이 나왔고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치료가 끝났지만 저는 2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5월 초에도 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병균이 남아있다고 약을 바꿔서 먹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무런 불편도 다른 증상도 없이 멀쩡합니다. 이렇게 항생제를 2달가량 먹으면 장속 유익균에도 안 좋고 병균의 내성도 강해진다는데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해가 되네요. 제가 사실 검색창에 저도 이제 자료 조사를 하려고 유레아 플라즈마 이걸 딱 쳤거든요. 근데 바로 검색창에 자동 검색어로 유레아 플라즈마 남자친구가 뜨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찾아봤고 이제 그만큼 빅데이터가 많이 쌓였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흔하거나 아니면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계속 검색어가 나왔다는 건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일단 항생제로 완치가 되는 병인지 이 병이 뭐 항생제에 안 죽는 세균들도 좀 들어 있죠. 들어 있는데 유레아 플라즈마는 잘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들어와서 워낙 유레아 플라즈마를 많이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나타나기는 해요. 그럼 굳이 이 사람이 나는 정상도 없는데 치료를 해야 되나라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유레아 플라즈마는 유레아 플라즈마라는 게 있고 마이코플라즈마라고 또 부르는 게 있고 그러는데 그 유레아 플라즈마 중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개 2가지를 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티쿰 유레아 플라즈마 파르붐 이 2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사실 병원균체인지 아닌지 자체도 명확 안 합니다. 과거에는 진단을 못 했으니까 아예 뭐 여기에 대해서 약을 쓸 생각도 못 했고 지금은 그 PCR이라는 그 유전체 정폭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진단이 쉬우니까 자꾸 문제시 삼는데요.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티쿰 같은 경우는 정상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체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소위 정상 세균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정상인에게 내 몸에 있는 세균들을 정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건 병원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유레아 플라즈마는 그 군에 들어가요. 그런 데가 왜 치료를 하나. 근데 어쩌다가 잘못되면은 이게 질병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참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정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 균이 있다고 해서 과연 치료해야 되는 거는 의사마다의 논란은 좀 있겠지만 학회 입장에서는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는다고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굳이 남자친구는 치료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꼭 전부 성병이거나 혹은 뭐 외성계 어떤 질환이거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말 못하겠는데 일단 남자의 입장만 본다면 정상이 없는 상황이면은 저희 비뇨기과 의사는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 남자친구분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주무셔도 되겠네. 마음 편할 수는 있는데 이제 여성이 자기는 산부인과 의사가 왜 병원균이라 하는데 왜 너는 그러냐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티쿰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병원균이기도 하고 정상 세균총이기도 하고 좀 어렵죠.
유레아 플라즈마에 팔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일반 PCR 검사에서 찾아지는 건데 이거는 병균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A에 증상이 있어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유레아 플라즈마라고 딱 들으면 산병으로 생각하잖아요. 과거에 비뇨의학과 쪽에서도 한 2년 전만 해도 네. 질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인균으로. 그렇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이 균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균주는 나오지 않고 이 녀석만 나오니까 우리는 원인균일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뒤에 계속 더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는 정도에 머물렀어요. 모르겠습니다. 또 한 5년 후가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유레아 플라즈마는 치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또 이거 유레아 플라즈마에 관해 자료 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썰을 봤거든요. 상관계 말고 다른 경로로도 감염이 된다. 예를 들면 변기나 타월 등을 통해서도 유레아 플라즈마에 감염된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낭설이겠죠? 그거는 성관계 외로는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성관계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 균이 나온 사람은 무조건 외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 왜 우리 앉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앉을 때는 직접적으로 접촉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옮길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는 못한다. 그러면은 나는 성관계를 절대 안 가졌다는 데가 뭐 어떻게 옮겨온 거냐라고 말하면 저희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기는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옮겨온다는 거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상세균총이라는 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몸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를 모른 채 그냥 몸에 있었다.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유레아 플라즈마에 감염됐다. 그러면 오로섹스 같은 것도 피하는 게 좋겠죠? 연관이 감염이 없나요? 된 것이냐 네. 아니면 내게 있는 세균총이냐는 거는 참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 때문에 후두염도 올 수가 있고 편도염이나 분해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오긴 옵니다. 때문에 사실은 요즘같이 지나치게 캐주얼 섹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오랄 섹스나 뭐 그리는 것이나 이런 것 계열들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방법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예방법을 얘기하기는 어렵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쾌감을 위한 게 있다 하더라도 콘돔을 쓰기를 원하죠. 전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섹스 칼럼니스트 윤수은 예, 민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